안녕하세요. 대기업의 이진욱입니다. 우리 SI 스틸텍이 지겨운 구간의 연속을 보내고 있습니다. 최근에 있었던 이 미국의 방문 별 소득 없이 끝났는데요.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독일에서의 승리 발표 일정이 잡혀서 오늘 영상에서 해당 내용들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, 추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일정과 내용들은 또 무엇이 있는지, 그 다음 차트상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포인트들은 또 무엇이 있는지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젤렌스키가 저번 달에 미국을 방문을 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우리가 기대했던 이 종전 계획, 승전 계획을 논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. 이때 당시에는 이번 바이든을 만나서 혹시나 우리가 또 중요한 언론에서 기대할 만한 내용들이, 주가가 올라갈 만한 내용들이 나올까 내심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, 사실 우리가 기대할 만한 내용들은 나오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이번 미국이 젤렌스키 승리 계획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태도를 나왔다. 그러니까 오히려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. 그래서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이번 승리 계획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미국이 좀 얘기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. 그래서 사실 별로 인상적이지 않다. 뭐 새로운 내용도 별로 없고, 뭐냐면 사실상 뭐 우리가 미국에 젤렌스키가 방문을 했지만 긍정적인 대답을 얻지 못했다. 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사실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획도 준비에 뭐 실망했다. 뭐 이런 정부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.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젤렌스키가 바이든을 만나가지고 좀 종전개혁과 관련해서 좋은 내용들이 언론에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, 사실 정반대의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실망을 할 수 있는, 주가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, 해당 내용 때문에 주가는 좀 올라가지 못했던 좀 일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 빈손으로 들어온 젤렌스키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, 이렇게 하면서 내용들을 좀 펼쳤었고, 트럼프를 만나기도 했었는데, 뭐 말로는 이제는 전쟁을 끝내야 될 때라고는 하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종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. 사실 우리가 바라던 건 뭐죠? 이런 구체적인 조건이거든요. 계속 종전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종전을 할 건데,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논된 바가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가 미국 방문을 끝내고 다시 한 번 더 이 독일에 가서 이번에는 이 승전 계획을 좀 제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과연 이번에서 이 미국에서 먹히지 않았던 승전 계획이 이 독일에서 먹힐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, 먹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젤렌스키가 바보가 아닌 이상 좀 보완을 해서 좀 발표를 하지 않을까,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다음 주, 이제 10일이면 당장 다음 주죠. 이 독일에 이제 59개의 국가가 지도자가 모인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때에 또 승리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좋은 내용이 나와 줄 수 있을까?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, 오늘 주가가 그래도 뭐 한 조금 뭐 약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해당 내용 때문에 좀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미국 바이든 측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승리 계획이 기존과 똑같았고 사실상 실망했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크게 기대감을 받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차트를 보게 되면 9월 말에 이제 미국 방문으로 인해서 한층 좀 기대감을 받으면서 좀 올라갔지만, 결국에는 요번에 하락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성과를 갖고 오지 못한 결과였다.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12일에 독일에 방문해서 50개 국가 앞에서 이 승전 계획을 또 발표한다라고 하니까 뭐 혹시나 또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시 한 번 더 해당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고점을 뚫고 막 올라가는 정도의 일은 아닐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당사자 러시아와 측과 뭐 어떤 협의를 해서 협상 테이블이 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런 종전 계획을 갖고 있다 발표하는 정도기 때문에,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저항을 받았던 고점 라인에서 또 한 번의 고점이, 그러니까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다, 이렇게 우선은 보여지네요.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재료는 바로 이 미국 대선입니다. 이제 미국 대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죠. 현재는 뭐 지지율이 박빙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,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이 종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, 한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아마 미국 대선이 펼쳐지는, 가까워지는 시기가 되면 이 트럼프 관련주들이 널뛰기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겁니다. 앞서 9월 11일 이날이었죠. 종가가 마이너스 17% 기록한 날에 뭐가 있었습니까? 이 해리스와 트럼프의
TV 토론 대결이 있었습니다. 이때 해리스의 말 한마디에 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주가가 막 3%, 4% 가량 막 급등락을 보여줬던 하루였죠.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선이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뭐 대선 투표 결과율이라든지 뭐 중간 투표 뭐 이런 결과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한 번의 주가가 급등락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럼 이제 내가 리스크를 좀 어느 정도 이제 지지 않겠다. 리스크를 좀 생각을 하면서 매매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전에 결과를 보기 전에 좀 물량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좀 도박을 그래도 좀 결과까지 보겠다, 도박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결과까지 보면 아무래도 트럼프가 이겼다 하면 이 트럼프 정책주들이 뭐 하루 이틀 정도는 큰 널뛰기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이 또 트레이더, 저도 한 개인의 트레이더로서 이런 리스크를 사실 관리하는 게 주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HLB 뭐를 예를 좀 들면 HLB가 사실 임상 결과 발표가 되고 실패가 나왔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큰 하락을 맺었잖아요. 그동안 주가가 오를 때는 뭐다? 기대감이다, 기대감. 그래서 항상 주가는 기대감에 주가를 팔고 결과는 진짜 내가 진짜 이 결과는 너무 잘 나올 것 같아. 그러면 진짜 극소량만으로 보는 게 사실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거든요. 어쨌든 간에 선택은 주주님들의 몫이지만 웬만하면 결과를 사실 보는 거는 만약에 혹시나 해리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노코멘트 하겠지만 혹시나 또 해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굳이 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. 또 새로운 일정과 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영상 많이 찾아와 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.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